예, 하하,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자평신전을 강의하는 날입니다. 예, 작격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자, 심해천 선생이 작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작격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심해천 선생이 말씀하신 거예요. 특히, 이 자평신전이라는 이 책은 이 이론의 근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이 연해자편에서 나온 거예요. 연해자편에서 자평자를 따다가 자평신전이라고 한 거죠. 근데 여기 이 잡다하게 들어있는 이 연해자편 속에 잡다하게 들어있는 신사는 1절 여기다 넣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격 중에서 이거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 것만 여기서 띄우다가 또 이것도 정의를 내리시기를 작격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셨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작격이란 연해자평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잡기격이 있죠. 잡기 무슨 격? 잡기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술충미월에, 진술충미월에서 천간으로 투출한 어떤 오행이 있으면 음과 양을 가리지 않고, 투출한 기운을 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앞에다 놓고 잡기 무슨 격이다 라고 했죠. 이것과 이 잡격은 틀립니다. 잡격은 그냥 특수격이에요. 특수격. 비청록막격, 정란착격, 요합삭격이라고 해서 그 많은 많은 격을 어디에서 나왔냐면 연해자평에 있는 것을 추려서 심해천 선생이 이 격만큼은 그래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잡격장을 만들어 놓으시면서 이 정의를 내리셨어요. 정의를 어떻게 내리셨냐? 잡격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원령에서 무용격이라고 얘기해요. 용자만 끝나면 안 돼요. 용신으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원령에서 무용격. 격을 쓸 것이 없어서 취회, 바깥으로 나가서 격을 취하는 것이니 그 격을 취해서 용지 쓰는 것이다. 격을 쓰는 거예요. 이건 대명사죠. 지자에서. 뭘 대명하고 있냐? 요 기격이라고 해서 그 격은 여기에 있는 격이요. 이 격은 신다. 매우 많다. 코로위 잡이라고 한다. 라는 것이죠. 대략 중요한 것은 간두에 천간에요. 천간에 무관무살. 관성이 관이나 살이 투출하지 말았어야 된다. 만약 그걸 투출했으면 어떻게 하냐? 이걸 취해 쓰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건 용신으로 쓸 수 있어요. 격은 딴 데 가서 찾을 망정. 바로 그래서 외격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없어야만이 외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관살, 이렇게 유관살, 관살이 있으면 자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스스로 자니까 그거 자연스럽게 관살을 용신으로 잡으면 되지 않냐. 이때 용신이에요. 관살을 용신으로 잡으면 될 거 아니냐. 무로 외격. 뭐 그렇게 바깥에 나가서 힘을 써서 외격을 잡으려고 하냐. 만약 재성이 투출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 가취격용이라고 해서 격용신으로 그걸 쓰라라는 거예요. 그 이제 재성을 써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심해청 선생님까지만 해도요. 관성과 재성만 가지고 이렇게 늘어지시네요. 그리고
이 잡격에선 관성과 재성만 취급을 하고 계십니다. 안 보이는 관성과 재성을 취하는 거예요. 있으면 그걸 쓰면 되는데 없으니까 바깥에 나가서 격을 잡아갖고 장명을 해서 그걸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용신을 안 써요, 사실은. 예, 관만 이렇게 격이 이루어졌다라고만 하죠. 그러나 재성의 근심, 뿌리가 있고요. 재성이 투양위, 두 개가 투출하고요. 그래도 즉 역시 EAVB라고 해서 EAVB라고 해서 A로서 B를 삼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신 거냐 하면은 재성으로서 위중, 중함을 느끼는데 그래도 불치외격, 바깥으로 나가서 격을 취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재성은 두 개가 투출하거나 겸해서 투출해도 그냥 그 격을 쓰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해요. 관과 살은 양위, 두 개가 투출하면 둘 중에 하나는 없애버려라. 제하라. 대운에서도 또 들어와도 안 된다. 그걸 전실이라고 해요. 또 다시 채워주면 안 된다. 대운에서도 들어오면 그걸 관사론잡이라고 그러고 절대 천간으로 관이 하나 투출하든 살이 하나 투출하든 하나만 투출해야지 대운에서 들어오는 건 역시 그것도 전실이라고 해서 안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깨끗해야 좋다. 관과 살은 하나가 있어야만이 유일한 게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원력을 차지하든지 특히 천간으로 투출한 걸 말씀하십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넌 잡격. 근데 여기 부자가 붙었네요. 넌 잡격 치운이라고 해서 부록으로다 이걸 다뤘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설하고가 다룬 겁니다. 설하고가. 한 말씀 더 드려야 될 게 설하고 이전에 1776년도 정도에 호곤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벼슬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걸 자세히 보질 못했네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1776년도 건룡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청나라겠죠. 41년, 건룡 41년이니까 심해첨 선생이 건룡 38년에 태어났고요. 이 양반은 건룡 41년에 이 책을 지었으니까 임철조 선생보다 엄청 나이가 많은 거죠. 이때 한번 누구냐 호곤탁이라는 분이 이 책을 한번 손을 대셨어요. 자평진전을. 그러고 그 다음에 설하고가 이걸 증주를 했다고 써놓은 겁니다. 이 책을 낸 겁니다. 이 책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1900년도에 나왔더라고요. 여기 지금 뒤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1994년도에 중화민국 83년에 나왔군요. 이 책은 일단 83년 1994년도에 나온 거예요. 얼마 안 된 책이죠, 이 책은. 이론은 길죠. 이 자평신전 이론은 연해자평서부터 나왔으니까요. 축소하고 축소해서 중요한 것만 나왔고요. 명나라 때는 저 삼명토해나 명리종종 같은 거는 그냥 연해자평에 대를 이어서 신사리 뭐고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록을 다뤘습니다. 부록을 달면서 설하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설하고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한 건 적천수 천미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건 설하고가 부록을 다룬 게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부록을 어디서부터 빼트렸는지 모릅니다. 심여천 선생이 뺐는지 치운론을요. 심여천 선생이 뺐는지 호곤탁 선생이 뺐는지 누가 뺐는지 모르지만 여기다 부록으로 단 거는 설하고가 확실하다라는 거죠. 왜? 적천수 칭의를 들먹으니까요.
자, 서라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고증하게요. 글자 하나 가지고서, 이거, 이런 글자 때문에 이거 누가 썼겠구나 하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없으면 누가 썼는지 모르는 거예요. 또, 부록이라는 부자를 붙인 거 보니까, 고건탁이나 심여첨 선생은 손을 대지 못했구나 하는 게 증명이 되는 거고요. 잡격은 불일, 한결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태도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기세가 편황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주로 오행 상리지외라고 해서 오행의 일반적인 이치에서 벗어나는 것이니 옛날 사람들이 명을 평하기를 니어라고 해서 이거 억지로 얽어매는 겁니다. 재관지설, 재성과 관성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거기다 얽어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에 재성과 관성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벼슬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재성과 관성이 없는데 벼슬을 하고 있다. 억지로 이제 얽어매는 겁니다. 사주에 무재관이 없으니까 가치, 그걸 취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다. 즉 불석 애끼지를 않는다. 뭘 애끼지를 하는? 이름 짓기를 해서 요합이고 도충이고 라고 해서 견강부회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비평을 대단히 잘하고 있죠, 서라고가. 이기 뭘 기약하냐? 합어재관, 재성과 관성에 맞춰서 기약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면가치라, 면할 수가 없대요. 뭘 면할 수가 없어요? 가소로움에 면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가치를 얘네들은 우리는 가소로움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부끄러울 치자입니다. 부끄러움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리는 불해호오행이라고 해서 이 호자가 종결사로 나온 줄 알았더니 이 뒤에 오행이라는 글자를 갖고 왔네요. 그러면 이 호자는 종결사가 아니라 뭐예요? 이게 뭘로 변하냐? 종결사에서 전치사로 변합니다. 전치사니까 곧 목적어를 끌고 오겠죠? 이 목적어가 요거예요. 목적어는 우리 조사로서 을을이 붙겠죠? 그러니까 오행을 명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무조건 강하든 약하든 편거하든 그 오행은 오행대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세가 비록 수속 편황, 편거하고 왕한 지중으로 만약 그게 있다 하더라도 거듭해서 정리가치, 바른 이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세한 것은 적천수 징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 천미라고 해놨겠죠. 저는 천미를 공부했으니까요. 저는 그리고 천미를 믿습니다. 징의는 뭔가 모르게 서라고가 잘못하면 저 서라고 요즘 같으면요 표절이라고 남의 책을 뺏겼다고 비난을 받을 사람인지도 몰라요. 자기 뜻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서라고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편황직격 한쪽으로 쏠려서 왕한 격은 운에서 취하기를 일반적으로 술기기세 그 세력을 따르면 된다. 비록 간지의 희기 반가움과 꺼림이 있더라도 뿌름지기 찰사주지 배합 그 사주의 배합만 자세하게 살피면 이 순세지치운 그 세력에 따라서 운을 취하기만 하면 된다. 대지유정이라서 큰 결과 그 정함을 있을 것이니 자라고 해서 우리 또 감탄사를 그러죠. 자 본편에 소인각조라고 해서 본편에 심해첨 선생이 올려놓은 게 많죠. 그걸 끌어다가 자기가 양약 자세하게 생략해서 언지의 말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지긴습격 지난번에 강의를 했죠. 두 번째 화기격 했습니다. 이 도충격 됐고요. 두 번째 장지연의 조양격 했고요. 합욕격 초강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예, 한록격 조승상에 대해서 했고요. 예, 왕신만 이거 뭐예요? 종제격이죠. 네, 종제격. 부자사주입니다. 종제격에. 이시랑 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정난착격을 할 차례입니다. 이 사주 정난착격이라고 했으니 격 설명을 하겠죠. 자, 형주자인 설하고가 차, 석, 일반적으로 소위 정난착격이라고 하는데 경금이 성왕, 지나치게 왕에서 설수, 수가 설하는 것이다. 이 설자가 명략적으로 이게 설자 쓰죠. 예. 한의학에선 설자를 어떻게 쓴다고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뜻은 같아요. 근데 한의서에서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천수에서 질병장에서 지금 임철조 선생이 끌고 온 것이 뭐예요? 어디서 끌고 왔냐라고 하면 황제내경에서 끌고 왔을 것이다 라고 저는 고증, 글자만 보면 이건 어떻게 해서 어디서 끌고 왔다라는 걸 믿을 수가 있어요. 제가 심증은 가죠. 그래서 심증이 가면 뭐래요? 고증으로 가야 되겠죠. 성리학과, 양명학과, 그 다음에 고증학이 있습니다. 지전 신자진 수국이에요. 이거 신자진 수국이라 해도요 완전히 수가 되질 않아요. 그 이유, 이 신금은요 자기 계절이기 때문에 신신이 있어서 금으로 변하는, 수로 변하는 게 아니고요 금이 왕에서 용신이 수를 쓰는 거죠. 지지에 있는 수를 쓰겠다는 거예요. 격을 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그러나 억지로 정한다면 뭐예요? 록곡격이죠. 록곡격에 뭘 써야 되나요? 없어요. 격을 쓸게. 그리고 지지의 용신을 격국론에선 잘 쓰지 않는 지지의 용신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정난착격, 우물이 샘이 어디서 나옵니까? 땅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수가 땅속에서 나오니까 이 자수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억지를 부리는 겁니까? 이 상황 따라 이렇게 쓰는 거다 이거예요. 땅속에서 자수를 수가 튀어 올라오니까 이 땅속에 있는 수를 쓰자. 우물이다 우물. 제가 말을 좀 너무 심하게 하나요? 기세편어 금수다. 한쪽으로 쏠린 거죠. 땅속 물을 지금 쓰자는 거예요. 지지로 근데 수온을 흐르니까 좋죠. 그리고 천간으로 지하수가 위로 올라왔으니까 신림계 좋을 것이고요. 가불병 안 좋죠. 경금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쟁투가 일어나죠. 병화도. 당순, 마땅히 기세를 따르라. 당순 기세. 이 치유, 또 운을 취하라. 격국론에서는 지지에 있는 용신을 안 쓰는데 이 지지에 있는 용신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우물, 정난착격까지 만든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름은 정난착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수운이 균미, 아름답다. 모군도 아름답죠. 그러나 천간으로 들어오는 모군은 안 됩니다. 쟁제가 일어났죠. 행화우는 역기 왕세 분리. 그 왕한 세력에 거역하니까 안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시서에서 연애재판에서 정난착격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설명을 했을까요? 금세 얘기했듯이 지지에 있는 용신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우물 속에, 땅 속에 있는 물을 퍼내 쓰려다 보니까 정난착격이라는 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억지로. 아셨죠? 이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연애자평을 보고서 일로 옮겨 놓은 겁니다. 이거는 언젠간 써먹겠죠. 써먹겠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걸 말씀을 안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격국론에선 천간으로 있는 용신만 잡는 거지 지지로 있는 용신을 안 잡습니다. 왜? 천간으로 투출한 오행을 격으로 잡았으니까 천간으로 투출한 용신을 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격국론은 맞죠? 맞습니다. 근데 요즘 은근히 누가 뭐라고 합니다. 격국론자들이요.
지지에서 설하는 기운은 용신으로 좀 써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좀 봤거든요. 자, 다음 이 장통제사주인데 종색격으로 이거 몰아치면 됩니다. 구태여 요합격이라고 볼 거 없습니다. 자, 설하고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차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소위 축여사격이다. 축에서 축이 맞이하는 거예요. 불러오는 거예요. 사화를 불러오는 거예요. 이 축이 많아서. 예, 연애자평에서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축축축축해 사화가 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토금성국, 토와 금이 국을 이루어서 생어 12월에 태어났으니 시상 인목이 기운이 없죠. 불능위용이라고 해서 저거 쓰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격국론에선 저거 인목 지지에 있는 거 쓰지 못하죠. 격국론이니까. 여기 지금 격국론에서 설명하니까. 새가 상에 따라서 편어토금이니 마땅히 토금수운으로 흘러야 된다. 이거 보세요. 근데 이거 지금 좋잖아요. 토금수운으로 수금운으로 흐르죠. 예, 나쁜 것만 제가 빨갛게 해놨습니다. 권토는 안 좋습니다. 왜? 권토가 들어오면 이 축토하고 싸움을 해서 습토하고 싸워서 깨집니다. 목화 역기왕세 위불이. 목화는 그 세력을 거역해서 마땅치 않다. 예. 더불어 요사격과 우는 같다라고 해서 아마 자요사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수로 가지고요. 아마 다음번이 아마 자요사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예요? 종합격으로 가야죠. 자요사격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다. 이게 자요사격이에요. 근데 이거 천간일격으로 봤네요. 예, 자요사격입니다. 자수가 와서. 이래서 역시 똑같이 연애자평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애자평 심심한데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원시서인 연애자평에서는 이 요합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착격은 단지 유 있다. 신축, 개축, 이일이 있다는 거예요. 축이 밑으로 지지에 깔려서 신축, 개축, 이일이 있으면서 축자가 많아야 된다. 맞죠? 축자가 많고 요 불러드린다. 사중에 사화를 불러드려요. 사축해서요. 병술이 있는데 신계일에는 관성을 하는 거죠. 신금이 병화를 만나면 관성이죠. 축자는 많아야 된다. 저거 3개나 되잖아요. 만약 사주에서 유중 자자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합중, 반중 묶어서 머물게 된다. 그래 자수가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축토가 있어야지. 즉 축은 불능거요합, 축토는 뭐 하지 못한다? 가서 맞이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화를. 만약 사주 중에서 신자나 병 아울러서 유자가 있으면 득 한자면 또 더 좋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마치 신축일에는 사주 중에 병정자나 아울러서 사자, 오자 이거 전실이 되는 글자죠. 이거 있으면 안 되죠. 즉 간분수, 복이 떨어진다. 분수란 곧 복입니다. 복이 떨어지고 세군대운이라고 해서 이거 세운이겠죠. 대운도 역시 같다. 개축일도 역시 마땅치 않은 것은 무자, 기토, 무자, 기자, 사자, 정자 등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연애자평에서는요 장통제 외에요 정추밀, 섭시랑까지 3인의 명조가 있습니다. 결국은 심여첨 선생은요 여기서 3사람 다 끌고 오지를 않은 거예요. 저 위에도 3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만 갖다 끌고 왔고요. 이것도 또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축약을 한 거죠. 연애자평을 축약을 해서 자평진전을 만드셨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명리학에서는 인정하지 않죠. 현대 명리학에서는 이거 무슨 뭐 추계사격이고 인정합니까? 임철초 선생은 이러한 사주를 종색격으로 볼 것이다. 아, 불리하다. 설하고는 요 합격, 뭐 이건 평주자니까요. 할 수 없이 설하고 선생을 설하고는 심여천 선생의 이론을 쫓아가야 되겠죠. 네. 천간 이름 특기격도 되고요. 종색격도 가능합니다. 금이 강해서 네. 금이 강하니까 세력을 쫓는 거죠. 인목은 쓸 수 없습니다. 그럼 술토나 미토가 들어오면 이 인목과 은근히 화재가 있어서 합을 하니까 인술, 인미 해서 화로 변하니까 사주에 좀 명주가 고통이 따르겠죠. 천간으로 병정화도 그렇습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통제까지 되려면 이 정도는 되겠죠. 네. 자, 오늘 강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